어떤 연령대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꾸물거릴까? 저는 20대 정도? 20대. 약간 사춘기가 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 조금씩 꾸물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뭘 시켜도 조금만 있다가 뭐 하라고 해도 나중에 약간 요런 몇 살 때, 몇 살 때?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몇 살 때 그 같아요? 사춘기가 오는 그 시기. 아, 사춘기 나이 때? 저는 한 5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한 중반까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회적으로 일단 가장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할 시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그러면서 결정에 대한 꾸물거림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보통 저희가 볼 때 14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맞았어. 아, 여기 두 명이 정말. 약간 MZ? 보통 뭐 그 MZ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꾸물거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보통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 이런 게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난대요. 예, 그래서 보면 그 노인분들이 일을 미루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국에서 대학생들 대상 한 뭐 600명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절반인 50%는 실제로 시험 볼 때 그 전에 꾸물거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보고서를 늦게 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인들도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사람은 약 20% 정도를 봅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실제 학원 안 가고 뭐 어디 안 가고 계속 꾸물거리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혹시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좀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 꾸물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교 2등이에요. 전교 2등이면 행복하지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전교 1등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교 1등이 됐어요. 이번엔 행복하겠다 박수 이렇게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자기 학교가 8학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난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되게 자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비난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는 내가 하나의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 실수한 거 그것만 보면 되는데 나라는 사람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난 왜 이렇게 지난번 그때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는 노답이야. 나는 구제불능이 아닌가. 이런 다그치는 말,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채찍질하게 되면 힘이 더 빠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일을 더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은 더 또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가 실패를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거를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그 자기 비난하는 아이들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떨 때 보면 되게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브라이언 바버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그 서준맘 이게 상당히 핫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용면이 괜찮으시면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서준이로 해서 엄마와 많은 분들이 서준이의 얼굴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네, 바로 이 얼굴인가요? 네. 네, 5학년 서준이.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커피 타줄까? 뭐 하던 대로 하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다 깨먹고. 세상에 너 이거 봐봐, 우리 애 아빠랑 똑같아. 네 아빠랑 넌 똑같아. 또 우니? 아니 남자가 이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하려 그래. 아니 이런 얘기 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부르쓰고 하면은 뭐 어떡하려 그러니 이렇게 예민해서. 어머 가리고 울어라 야. 엄마가 이렇게 화내면 진짜 진짜 눈물 나. 진짜 눈물 지금 눈물 나왔어요. 났는데 이렇게 화내면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가 아이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하잖아요. 아이들의 의사 표현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또
또 하나는 이제 속상해서 막 있는데 그 남자가 예민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속상한 마음이 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부모가 잘 수용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자체가. 일종의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지켜보는 역할 이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아주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지만 마음속에 늘 부족한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 역할하기 참 어렵죠. 세 번째는 현실 저항형 부모님 있는데 여기 그런 분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항아 기질이 있는 분들 있죠. 약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좀 개김성 있는 분들. 네. 그렇죠. 실제 직장에서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나한테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은근히 천천히 하고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시켰지만 난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직장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요. 왜 풀어야 되는 일일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시키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되는 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면 은연중에 몇 개를 숨겨요. 숨기고 나서 엄마한테는 이거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대놓고 뭘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소심하게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영어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 직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되게 협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좀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빼면서 딴 일 있다고 빠지면서 나중에 서서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그냥 그래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이걸 쭉 눌러둬요. 이걸 표현했다가는 뭔가 내가 불이익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눌러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좀 잘 알아차리고 이거를 잘 인정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하는 일종의 정서 조절 훈련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